곱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간단한 연산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b라는 변수도 한번 이렇게 적당하게 4, 7 정도 순차적 연속된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산술 연산자를 사용을 할 때 정수 대 정수 아니면 정수 대 실수, 실수 대 실수, 아니 문자열과 문자열 산수 연산을 진행을 했었는데 문자열 리스트 값을 연산을 진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먼저 두 개의 리스트 변수를 덧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 변수를 덧셈을 진행을 하면 a 플러스 b라고 저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당연히 연속된 값들, 두 개의 리스트 값이 이렇게 붙어서 한 번에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리스트 변수는 뺄셈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뺄셈을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덧셈만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저희가 a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곱하기 3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리스트 값을 3번 반복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a 변수에 있는 값들이 3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곱셈은 덧셈을 여러 번 한 결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a 변수값을 3번 더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라고 하면 2번만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두 개의 나눗셈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변수는 덧셈과 곱셈 두 가지만 제공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저희가 반복문을 작성을 할 때 펄이라고 하고 in하고 range라고 작성을 쭉 했잖아요. 자, 여기서 사용했었던 이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예시라서 작성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시라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in이라는 연산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in이라는 연산을 수행할 때 in 연산자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죠? 반복 가능한 객체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 가능한 객체로서 A 리스트 변수 A를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인 연산자 왼쪽에다가 저희가 한번 2라는 값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2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false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 저희가 5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5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true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1도 한번 넣어볼게요. 1도 마찬가지로 true라는 값이 나타나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3도 입력을 해볼까요? 3도 마찬가지로 true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입력한 값이 어떤 특징이 있죠? A값과 A값 안에 포함되는 값들만 지금 쭉 나열을 해서 실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나타난다? true. 자, 그러면 저희가 for 문법 밖에서 사용할 때 이 연산자는 뭐가 된다? 해당 반복 가능한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1을 입력하면 A 리스트 변수에 11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7도 마찬가지로 안 나타나지만 저희가 여기다가 A 변수에다가 7을 추가하면은 포함되기 때문에 true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복 가능한 객체로 또 뭐가 있죠?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문자열이 있죠. 문자열도 한번 동일하게 적용이 인 연산자가 동작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인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king of the king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좀 간단하게 그냥 king이라고 할게요. 복잡한 예제보다 간단한 예제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인 연산자 왼쪽에는
오른쪽에 있는 반복 가능한 객체에 해당 특정 값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n이라고 해볼게요. n이라고 실행을 시켜보면 true라는 값이 나타나네요. 그럼 a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죠? a는 king이라는 단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지만 대문자 k를 했을 때 king이라는 문자의 값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true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연산자를 반복 가능 객체로 사용을 하면은 해당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range 10이라고 하면 이 range라는 함수는 몇부터 몇 가지 값을 준비를 하게 되죠. 0부터 9까지의 값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range 5라고 하면 몇부터 몇이죠? 0부터 4까지의 값을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list라는 함수를 감싸보도록 할게요. list라고 하고 a 변수에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 값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 모드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고 어떻게 나타나죠? 0부터 4까지 리스트 변수로 이렇게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럼 저희가 시작값도 range 함수에서 시작값도 조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시작값을 2라고 해서 2부터 4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부터 4까지. 자, 2부터 4까지 하면은 2, 3, 4라는 값이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end 값을 10이라고 한다면 2부터 몇 가지? 9까지 나타내게 되겠죠. 그 다음 저희가 세 번째 인자값은 뭐였죠? 세 번째 인자값은 스텝. 몇 개씩 증가를 시키면서 생성을 할지. 그래서 만약에 2라고 한다면 2부터 2씩 증가를 하면서 9 직전까지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2, 4, 8이라는 값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까지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0까지. 26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6까지 만들고 강의 자료 보시면 리스트에서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은 이 슬라이싱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싱이라는 문법은 이렇게 저희가 리스트 변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 중간에 있는 값을 추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값들을 추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 개씩 건너뛰는 해당 값들만 이렇게 추출을 한다든지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슬라이싱을 되게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레인지에 사용되는 그 인자값과 동일한 패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라이싱을 사용할 때는 대괄호 안에다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0부터 6까지 2, 4, 6이라는 값을 추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0부터 그 다음에 위아래 쌍따옴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부터 위아래 쌍따옴표 라고 하시고 지금 이 세 개를 저희가 추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2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 값으로 저희가 추출을 했는데 2라고 하는 게 아니라 2에서 이제 저희가 END 옵션에서 해당 값을 포함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저희가 end 값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해서 0부터 3까지라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0부터 3까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세 개의 값만 추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프린트 A라고 일단 원본 내용을 같이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앞에 있는 5개의 숫자를 추출해내고 싶다면 저희가 AND 값에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다. 더하기 2만큼 하면은 더하기 2만큼 하고 실행을 시키면 앞에 있는 5개의 값을 추출해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A값이 이렇게 0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0이라고 제일 첫 번째 있는 인덱스 값을 작성을 하게 되면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덱스 3 이전까지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3 이전까지 인덱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럼 반대로 뒤에서부터 가볼까요? 뒤에서부터 예를 들어 저희가 이 끝에 있는 3개 제가 여기 있는 인덱스 번호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 3, 4, 5, 6, 7, 8, 9번이네요. 9번. 그러면 시작 인덱스 값은 9번. 9번부터 그 다음에 렌하고 n 그 다음에 끝에가 몇이죠? 9 0,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되겠네요. 9부터 12. 9부터 12까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출력되죠? 끝에 있는 3개의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끝에 있는 3개의 값이 아니라 끝에 있는 5개의 값이라고 한다면 스타트 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만큼 줄여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줄여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끝에 있는 5개의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싱에서 AND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무조건 이제 끝에 있는 인덱스 값을 적용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생략을 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7 위아래 쌍따옴표 12와 7 위아래 쌍따옴표는 동일하게 이렇게 5개, 끝에 있는 5개를 추출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싱도 마찬가지로 시작 인덱스는 포함이 되지만 그 다음에 끝 인덱스, 스탑 인덱스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렇게 추출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 슬라이싱의 세 번째 스텝이라는 인덱스도 같이 인자값도 같이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조금 많이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2부터 0, 1, 6부터 저희가 한 7개, 10개를 추출하기 위해서 10개? 8개를 추출해 볼게요. 10까지. 2부터 10까지. 2부터 10까지 추출을 하면은 이제 여기가 6이 지금 2에 해당하기 때문에 2부터 20까지 이렇게 추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추출을 할 때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추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칸씩 건너뛰면서 추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위아래 쌍따옴표를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2개씩 건너뛰면서 추출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텝을 조절해서 추출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슬라이싱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자, 요번에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원 리스트.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저희가 앞전에 이제 연속된 값들을 저장을 할 때 쉼표를 구분해서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차원 리스트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쉼표를 구분해서 대괄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리스트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5, 1,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리스트에는 뭐 4, 7,
2라는 값을 저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해당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칸짜리 리스트 변수가 선언되게 되고 첫 번째 인덱스 값은 뭐가 저장되죠? 5, 1, 3이라는 값이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첫 번째는 5, 1,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뭐가 저장되어 있죠? 4, 7, 2라고 저장되어 있네요. 4, 7, 2라는 값이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각각 인덱스 번호를 매긴다면 0번째 인덱스가 되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1번째 인덱스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해당 리스트 값을 가지고 첫 번째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리스트 값을 가지고 추출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A라고 하고 0이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 두 번째 인덱스 값을 추출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A라고 하고 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추출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B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A, 0이라고 한 다음에 프린트 B라고 해볼게요. 자, 어떻게 나타나죠? 저희가 첫 번째, 지금 해당 A라는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값이 리스트로 되어 있고 그 리스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A0이 어떻게 생겼죠? A0이라는 변수 값은 다시 리스트 변수를 갖고 있는 이 리스트 변수를 갖고 있고 5, 1, 3이라는 값을 순차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변수니까 마찬가지로 뭐를 갖게 되죠? 인덱스 번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1, 2라는 인덱스 번호를 각각 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 번호는 B라고 해서 0이라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B라고 해서 1이라고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은 B라고 해서 2라고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대로도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접근을 하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해당 B 변수에 있는 두 번째 값을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이라고 해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1이라고 나오죠. 자, 그럼 첫 번째 값도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값도 접근을 하고 싶을 때는 0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0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니까 5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저희가 B는 뭐와 동일하죠? B는 A 대괄호 0과 동일하죠. A 대괄호 0과 동일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A 대괄호 0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B 변수에 있는 값을 그대로 접근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저희가 세 번째 값을 접근하고 싶기 때문에 2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3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5, 1, 3이라는 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5, 1, 3이라는 값은 어디에 있죠? A라는 리스트 변수의 0번째 인덱스에 있죠. 그 다음에 1번째 인덱스엔 무슨 값들이 저장되어 있죠? 4, 7, 2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좀 말 안 되는데 다시 그릴게요. 안 이쁘네. 5, 1, 3, 4, 7, 2 이렇게 접근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열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열로 하나씩 볼게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A 0번째 인덱스를 접근을 하면은 이 A 0번째 값은 B에 해당하니까 B 인덱스를 갖게 되겠죠.
자, B 인덱스는 0, 1, 2라는 인덱스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7이라는 값을 접근하고 싶어요. 이 7이라는 값. 7이라는 값의 A 인덱스 번호는 몇이죠? 1이죠. 그래서 저희가 1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이라는 값에서 B 인덱스 번호는 몇이 되겠죠? 1이 되겠네요. 그래서 1과 1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7을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에 해당하는 번호는 왼쪽 대괄호에, 그 다음에 열에 해당하는 번호는 오른쪽 대괄호의 인덱스 번호를 구해서 접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3이라는 값을 한 번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3이라는 값을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왼쪽 대괄호는 0, 그리고 이 열번호는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라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차원 리스트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행렬을 머릿속에 조금 연상을 하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A라는 리스트 변수에 3개의 리스트 변수를 작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행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가 0, 1, 2까지 존재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값들을 2개씩만 입력을 했다고 한다면 열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가 2개만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2차원 리스트를 반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펄이라고 하시고 in range라고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중첩 반복문을 나갈 때 이제 안쪽 반복문과 바깥쪽 반복문 기능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쪽 반복문 같은 경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순회를 하게 되고 바깥쪽 반복문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획으로 건너가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2차원 리스트도 동일하게 안쪽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열을 이렇게 순회하게 됩니다. 바깥쪽 반복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행을 순회하게 됩니다. 0번째 행 순회하게 되고 1번째 순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쪽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을 순회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행이 총 몇 개죠? 2개죠. 그래서 저희가 바깥쪽 반복의 횟수를 몇 번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2번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반복문도 마저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range라고 하시고 지금 열의 인덱스 번호가 몇 가지 되어 있죠? 0부터 2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0부터 2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3이라고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프린트라고 하시고 저희가 대괄호를 이렇게 2개 작성을 해서 각각의 인덱스로 접근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대괄호에 어떠한 변수값이 들어가면 될까요? 지금 i 값 같은 경우에 0부터 2까지 되어 있고 바깥쪽 반복문이 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를 i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는 0에 해당하는 것들.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괄호에는 저희가 J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J는 이런 순서로 수배를 하면서 5, 1, 3을 출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쪽 반복문이 끝나게 되겠죠. 안쪽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은 I 값이 어떻게 되죠? 0에서 1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0에서 1로 증가하면 A 값이 A 대괄호 I가 되겠네요. A 대괄호 1이 되게 되겠네요. 그럼 A 대괄호 1에 해당하는 두 번째 리스트를 쭉 안쪽 반복문이 다시 반복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대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5, 1, 3, 그 다음에 4, 7, 2 이렇게 2차원 리스트가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중첩 반복문을 사용할 때 안쪽 반복문에다가 END 옵션 값을 이렇게 공백으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공백으로 작성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출력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근데 저희가 첫 번째 행을 수매를 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바깥쪽 반복문에 이어서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깥쪽 반복문에다가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작성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저희가 지금까지 작성했었던 513472라는 값이 이렇게 2차원 리스트로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차원 리스트를 문제를 풀 때는 해당 그 기본적인 컨셉을 유지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해당 첫 번째 값은 A0 그리고 이 A0 중에서 저희가 만약에 세 번째 값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덱스 번호가 2이기 때문에 다시 2라고 해서 세 번째 값에 접근을 해낼 수 있다. 만약에 저희가 두 번째 리스트 값이라고 한다면 A 인덱스 1이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 두 번째 리스트 안에서도 첫 번째 값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값의 인덱스 번호는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접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원리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행렬을 만들 수가 있고 첫 번째 이 대괄호 첫 번째 값은 행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말번호로 리스트 값을 2차원 리스트를 접근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를 저희가 3문제 정도 남았거든요. 일단 연습 문제 1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2차원 리스트가 주어지고 3x3 행렬이 주어졌네요. 3x3 행렬. 자, 그러면 자, 여기 첫 번째 줄은 저희가 뭐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A라고 할게요. 첫 번째 줄은 저희가 A0가 될 것 같아요. A0가 되고 만약에 이 A0 중에서 두 번째 값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두 번째 값의 인덱스 번호가 1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낼 수 있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행을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행은 A라고 하시고 대괄호 1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리스트 중에서도 저희가 세 번째 값을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값의 인덱스 번호는 2이기 때문에 2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사용자가 열번호와 행번호와 열번호를 각각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번호와 열번호. 그리고 해당 위치의 값을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번호는 사용자가 0부터 입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n이라는 변수에다가 인풋 함수를 통해서 먼저 행번호를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n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사용자로부터 열번호를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라고 하신 다음에 8라고 하고 n, 맨 처음에 사용자가 행번호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대괄호에 뭐가 들어간다? 행번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n이라고 대괄호 안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괄호에 뭐가 들어간다? 열번호. 사용자가 두 번째로 m이라는 변수에다가 열번호를 대입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값 m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세 번째니까 2라는 값을 입력을 할 거예요. 세 번째 중에서 이 첫 번째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2와 0을 순차적으로 입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7이라는 값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2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7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이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 두 번째 값 중에서 세 번째 값을 이제 찾게 된다면 2라고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6이라는 값을 출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과 2를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6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고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1과 2를) 입력했을 때 다음과 같이 6이라고 잘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 14번하고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하고 15번.
일단은 좀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서 저희가 2차원 리스트를 선언을 하잖아요. 저희가 한번 프린트라고 하고 스코어스라고 한 다음에 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리스트가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값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값도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두 번째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한번 실행을 했을 때도 세 번째 리스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012 저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012 어디서 많이 봤죠? 뻘문에서 많이 봤죠. 뻘문 레인지 3이라고 하면 i 값이 어떻게 되죠? 0, 1, 2라고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뻘이라고 해서 i in range 3이라고 하고 i 값을 어디다 대입하면 된다? 여기다가 이렇게 i 값을 대입을 하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각각의 리스트를 하나씩 뻘문 안에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뻘이라고 하고 in range 하신 다음에 v라는 변수에다가 스콜스 i라고 하면은 프린트 한번 v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v를 하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f스트림 방식으로 이렇게 f i 값과 v 값을 이렇게 각각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0번째 인덱스에는 이렇게 첫 번째 리스트 값이 가지고 오게 되고요. 다음에 1번째 인덱스에는 두 번째 리스트 값이 가지고 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까지 조금 진도를 나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엑셀 값을 파이썬으로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엑셀 끝에다가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값들을 새로운 행에다가 추가하는 방법 새로운 엑셀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다가진단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당 2차원 리스트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2차원 리스트. 그리고 각 행에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 각 행의 평균 점수를 구해 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점수가 쭉 나타나 있고,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세 번째 평균 점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앞전에 이렇게 2차원 리스트를 선언하게 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첫 번째부터 이 스코어스라는 리스트 변수의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를 접근해가지고 각각의 리스트 변수를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턴을 보여드렸죠. 이 스코어에 있는 첫 번째 대문자 안에, 첫 번째 대괄호 안에 번호를 증가를 시키면 점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을 가리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012 패턴을 가지고 뻘문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뻘문을 작성을 하고 이 스코어에다가 대괄호 안에다가 i를 대입을 하게 되면 v 값은 어떻게 된다? i 값이 0일 때는 첫 번째, 그리고 i 값이 2일 때는 두 번째 값이 v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i 값이 2일 때는 세 번째 값이 v 값에 저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덱스 번호와 밸류 값을 이렇게 한 번에 출력을 하니까 쭉 각각의 행 번호에 해당하는 리스트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먼저 합산 값을 볼까요? sum이라고 하고 v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sum하고 하고 v라고 하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 행에 해당하는 리스트 변수의 합산 값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산 값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합산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평균 값을 구하면 되겠죠. 평균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3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3으로 나눠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쭉 평균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위아래 쌍따옴표 그래서 0.1f라고 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인덱스 내용은 그대로 지우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sum 각각 리스트 변수에 접근한 v 값에다가 sum을 때리시고 그다음 나누기 3을 하신 다음에 1f를 하면은 이렇게 각 행에 해당하는 평균 값을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제출을 하시면 이렇게 11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더 진행할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9시까지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15번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